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안대로 매달아 보내버리고 지구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 저지른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발합니다. 말로만 개념 상실한 게 아니라 정말 뇌가 없는 행동을 한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사람들인데,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 저란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우습지도 않아서 얼른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콩밥을 먹어야 한다면 먹겠다고 했고, 법적으로 따질 만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요. 남편이란 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말로 살살 구슬리면 제가 그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말 다 농담이라고, 시어머니도 화가 나서 그리 말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고발하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남돼서 법적으로 시시비비 가리면 되는 것인데 뭐 문제 될 거 있냐고 했어요. 얼른 잘못했다고 안 빌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나 너 때문에 오늘 일도 못 나갔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지금 네가 무슨 일을 벌였는 줄이나 알아? 아, 정말 엄청 시끄럽네. 말로만 하지 말고 고소를 하라고요. 고소한다면서요. 왜 계속 전화해서 빌라고 합니까? 나는 빌 생각 전혀 없고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 그 집 벌릴 때 이미 나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닌 거야. 당신들이 나를 며느리라고 생각했고 우리 엄마를 사돈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집 벌릴 수 있었겠어? 그만 전화하고 고소하세요. 감정적으로 엄청 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진정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진정이 되질 않네요. 왜 시어머니란 사람과 남편과 미친 듯이 힐난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 참 어이없게도 그들과 제 친정엄마 사이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유명한 가수의 노래 가사죠.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고 자기의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덜 힘들어진다면 기꺼이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존재 말이죠. 저희 엄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의 엄마가 다 그러하겠지만 저는 제 엄마의 자식이다 보니 우리 엄마가 더 유별나게 자식 사랑이 극진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자식은 저 하나뿐이고 식구 또한 저란 사람 하나입니다. 아버진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는데 이 부분은 너무 큰 상처가 되었던 부분이라 따로 언급을 하고 싶진 않네요. 암튼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컸었던 엄마는 오랫동안 혼자서 마음 앓이를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에 젖어서 살던 저는 미처 엄마의 외로움을 눈치채지 못했었고요. 혹시 엄마가 어디 불편한 건 아닌가? 허전히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보면 엄마의 대답은 항상 같았었거든요.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엄마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망각했고 엄마란 사람은 제 안중에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엄마들은 자기가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을 했을까요? 왜 엄마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결국 엄마는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병을 얻고 나서야 알게 된 저는 엄청나게 자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엄마를 자주 들여다보기로 했었고 엄마 곁에 좀 더 있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하기 위해 애를 썼었습니다. 티를 내면 엄마가 더 마음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특별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티는 절대로 내지 말아라. 우린 그냥 평소같이 하면 된다. 엄마를 배려하기보다는 원래 당신이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에게 떼를 쓰고 어리광을 피우면 된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참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글쎄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저희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있냐고요? 아, 엄마의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했고 지금 수술 경과를 보면서 입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엄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하게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굴러 떨어진 게 아니라 어깨에 나무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허리가 매우 취약한 사람이었었죠. 결국 수술을 받진 않았었는데 한동안 엄마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었고 항상 엄마 곁에 가면 파스 냄새가 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매일 밤 아버지는 핫팩을 데워서 엄마의 허리에 올려주었었고요. 암튼 엄마는 디스크 질환을 가진 사람이었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일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엄마를 남편이란 놈과 시어머니란 사람이 아주 아작이 나게끔 만들어 버렸는데 끝까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났는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가 망가져 버렸으니 당연히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요. 그날은 저 대신 남편이 엄마에게 간 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에게 살갑게 굴었던 사람이었었고 애교가 많았던 사람이라 제가 바쁘거나 일이 있으면 혼자 엄마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그 점에 대해선 우리 엄마 허리를 아작을 내긴 했지만 고마운 마음은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의 허리가 아작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 참인데 엄마가 수술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다름이 아닌 바로 새 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차와 시어머니의 차를 닦았다고 하더군요. 60을 훌쩍 넘은 노인네가 한 대도 아닌 2대의 차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차는 일반 차가 아니라 짐을 싣기 위한 그런 차거든요. 차 덩치가 클 뿐 아니라 차 안에 이것저것 실려있는 무거운 물건들도 많은 편이라서 매우 지저분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차 내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대의 차를 엄마 혼자서 그것도 내부까지 싹 다 세차를 했다는 겁니다. 왜? 남편이 해달라고 해서요. 아, 이게 인간입니까? 왜 엄마 집에 들어가서 잘 놀고 잘 처먹고 오면 되지? 우리 엄마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남편의 변명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 어머니 아픈 거 티내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하라고. 정말 나 혼자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장모님이 나오시더니 같이 하시겠다는 거야. 나 알잖아. 장모님한테 어리광 많이 피우는 거. 그래서 나는 힘들다. 어머니 혼자 하셔라. 그렇게 말했는데 장모님이 정말 나한테 쉬라고 했단 말이야. 내 손에 들린 걸레를 빼앗으면서 장모님이 다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헉헉대면서 네 차 닦는 동안에 너는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기 세차 잘하는 사람 있으니 차 정리하고 싶으면 가지고 오라고 전화했니? 왜 거기 니네 엄마까지 와 있었냐고. 왜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 차까지 닦았어야 했냐고. 아, 정말 엄마한테 농담으로 전화한 건데 엄마가 온 거야. 엄마 차 상태 알잖아. 엄청 더럽기도 하고 정리하기 까다로운 거. 그리고 내부 세차하려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줘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세차에 돈 쓸 사람이냐? 정말 엄마한테 농담으로 전화했었던 거야. 그런데 엄마가 진담으로 알고 정말 왔던 거고. 애교 많고 엄마와 격없이 지내는 남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엄마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왜 그걸 남편 탓, 시어머니 탓을 하고 있는 거냐. 애초에 니네 엄마가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였는데 니네 엄마를 탓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도 모두 다 다른 법입니다. 저희 엄마는 뭐든 괜찮다고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식들 앞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희생을 하는 퍼센트가 90이라면 제 엄마는 100%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겐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자식들이 편하다고 하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혹사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성격 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엄마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었는데 방치라는 바람에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만큼 남편도 죄책감을 느낀다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엄마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평소처럼 대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심약해진 엄마에게 노동을 시켰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과연 그게 지 엄마였으면 그리 했을까요? 만일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냥 보고 있고 방치하고 혼자 사게끔
구경이나 처하고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고 비겁했고 찌질했고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수술한 날 시어머니란 사람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가 은근히 힘이 세다고. 자기 같은 경우엔 일을 하니까 근육을 써서 힘이 있는 편인데 우리 엄마는 본래 태생이 힘이 있는 집안인 것 같다고 그리 입을 털어대더군요. 세차하는 모습 보니까 어디 아픈 사람 같지 않더라. 본인이 혼자 한다고 해서 보이는 건 괜찮아 보이니까 하라고 한 거다.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그랬다고 했다더라. 평소처럼 똑같이 굴어라.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배려하는 티 내지 말아라. 그럼 사부인이 더 불편해한다. 네가 그랬다고 아들이 분명 그랬는데 왜 너는 지금 와서 딴소리냐.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부인이 많이 힘들었으면 안 하겠다고 했겠지. 그런데 부득불 자기가 한다고 했다니까. 재밌다고 나한테도 쉬라고 했다고. 오랜만에 운동해서 좋다고 웃으면서 했었는데 자기 몸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세차한 사부인 탓이지. 왜 평소처럼 군 아들이랑 내 탓을 하니?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럼 원래 그런 성향이 네 엄마 탓을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를 망가뜨려? 그래요. 우리 엄마가 자기 몸 자기가 망쳤다고 치자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보세요. 지난번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차가 망가졌으면 좋겠다고? 차 망가져서 다른 차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또 뭐라 그랬더라? 차 망가져서 일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엄마 말 100% 믿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 말 들어준 건데? 귀에 좋잖아요. 차 한 대 다시 사세요. 세차비 아껴둔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새 차 사던지 아니면 나를 고발하라고요. 나도 이판사판 칼춤 한번 추고 싶으니까 한번 건드려 보라고요. 그 두 사람의 차를 제가 부셔버렸거든요. 여자 힘으로 완전히 부셔버릴 순 없었고 살짝 흠을 내긴 했습니다. 그 흠 가지고 차를 어찌할 것이냐. 차가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란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저한테 애초에 엄마 잘못이라고 큰 소리 쳤거든요. 철없는 남편은 그러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너무 미안하다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되라고 엄마한테 세차를 맡긴 것이 아니라고. 그건 압니다. 그런데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이 들고 연약한 사람을 세차를 하는 동안 웃고 낄낄거렸을 그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제가 돌아버릴 것 같은 겁니다. 화가 가라앉질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나라고 일부러 그랬겠냐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억지 부리는 건데 엄마도 엄청 미안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잖아. 장모님도 당신한테 진정하라 하잖아. 정말 미안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화가 풀리겠어? 어? 답을 얘기해줘. 이건 용서하고 사과를 받아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 엄마 아직 모르잖아. 나한테 사과 한 번 한 적 없고 다 우리 엄마 탓이라고 하던데? 우리 엄마가 자기 몸 아끼지 않아서 그리 된 거라고 하던데? 그런데 무슨 용서를 하고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니네 엄마 허리도 망가뜨려 놓아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니네 엄마도 똑같이 아프고 그런 엄마 보면서 너도 똑같이 아파봐야 내 마음이 어떤지 알지 않겠어? 사람이 그런 법이거든?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말로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 너도 니네 엄마도 똑같은 입장 되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정말 내 화를 가라앉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봐.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수술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 화는 엄마를 향한 게 아니라 저를 향한 거이긴 했어요. 엄마는 제게 자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었다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지 정말 엄마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만일 제가 이 일로 이혼을 한다든지 진흙탕 싸움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거라는 거 잘 아니까 그냥 덮어야 하는 건가요? 세차라뇨. 늙고 힘없는 여자한테 세차를 시키다니요. 건장한 남자는 지켜보고 늙은 여자 세차시켜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시키다니요. 고의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화가 나고 그들도 똑같이 다쳤으면 하는 제 마음이 너무 악한 건가요? 아, 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